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도가 돼가지고 회심한 바이러스라, 중생한 바이러스예요. 중생한.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로 가. 그래서 성도들만 타겟을 하는 거예요. 노리는 거라. 진짜 중생했다 그러면 형제들한테는 걸리게 하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가짜로 중생을 해가지고 누가 가짜로 중생을 시켰는지, 문재인이가 했는지 정은경이가 했는지. 이게 일종의 여러분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검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진자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정은경이가 아주 요설을 지금 기사에다가 내보냈던데,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자가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 또 하나는 대규모 유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왜 그러면 100여 개국에다가 수출합니까? 100여 개국은 왜 다들 바보라서 그렇게 하나요? 거의 전 국민이 그 테스트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역학조사에 나오지 않는,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는 확진자가 30%가 지금 넘어가거든요. 주로 물론 지하철 같은 경우겠죠. 참 코로나 코미디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 코미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문이 물론 있죠. 보통 보면 2m 이상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바깥에 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앉아서 하잖아요. 밥도 안 먹습니다. 요즘 교회 같은 경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하철 한 칸이 여러분 몇 미터입니까? 지하철 한 칸이. 지하철을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경기권에서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2억이 넘거든요.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좀 줄여가지고도 6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 치수를 대충 봐서 그런데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5월 13일부터인가 지하철 내에서도 적정 인원 이상이 되면은 마스크를 쓰라고 경보가 나오고 방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5월 13일부터. 그 적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하철의 적정 인원이. 지하철의 적정 인원이 여러분, 탑승 인원이 160명이 적정 인원인데, 여러분 지하철 한 칸의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냐면 3.12m 곱하기 19.5m예요. 한 칸이. 지하철 재원에 나와 있어요. 적정인 성차 인원, 적정 인원이 160명이에요. 160명. 1m씩 그 뛰어가지고 앉는다 하더라도 4명, 20명, 한 80명 정도, 양쪽 끝을 포함해가지고 80명 정도. 지하철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면 40명밖에 못 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평수로 계산을 하면은 3.12m 곱하기 19.5m 평수로 계산하면 18.43 평수예요.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60.84입니다. 60.84인데 33평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근사님들도, 우리 아는 기도원 원장님들도 33평에 많이 살아요. 33평에 사는데 33평이 공급 면적이 109.4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실평수는 84 제곱미터거든요. 84 제곱미터. 한 25평 정도밖에 안 되죠. 25평 정도 되죠. 그러면은 25평 아파트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는 공급 면적이 82.83이에요. 82.83이고 전용 면적은 59.94예요. 그러니까 25평 아파트의 실평수보다 조금 큰 거예요. 18.43평이 그 전철 한 칸이에요. 한 칸에. 그러니까 25평 아파트 실평수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안에 실평수 25평 아파트, 그게 이제 18평 정도 된다 합시다. 그 아파트 하나에 160명이 타는 거예요. 많이 탈 때는 여러분 270명까지도 탈고 300명까지도 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 에어컨 있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미국에서도 논문 같은 게 계속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에어컨이라는 것이 코로나 확산에 약간의 주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비교했을 때 에어컨이 있는 곳이 더 잘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에. 그게 연구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에 여러분 아니면 시내버스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지금 이 나라 아니면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코미디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타고 다니면서 교회는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모이잖아요. 대예배라 해가지고 전체 성도는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모여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일 날까지도 모이고 요즘에는 금요철화도 별로 없어요. 교회에 모이는 게 요즘에 뜸하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서 있잖아요. 왜 모이지 않으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교회들도 잘 안 모입니다. 모여도 정말로 부르짖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과거에 저희 어머니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만큼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자체가 세상이 재미있고 세상에서 왕 같고 세상에서 여왕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의학을 의지하고 아프면은 그래도 과거에는 돈도 없고 하니까 의학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질적으로 힘들면 뭐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리고 매달려도 또 교회가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영성도 사실은 안 되고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평균 영성이 하락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전철 안에서 바글바글하게 타고 다니면서 전철에는 전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주인은 시키기는 합디다마는 역학조사에도 그 전철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철, 시외버스 터미널, 무슨 터미널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와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역학조사에서 어느 터미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 사람들은 역학조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역학조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역학조사에 그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주에 한두 번 모여도 문제가 되나? 우리 집 앞에도 성당이 있는데 그것도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그런 것도 안 받나 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도가 돼가지고 핵심한 바이러스라 중생한 바이러스예요. 중생한.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로 가. 그래서 성도들만 타겟을 하는 거예요. 노리는 거라. 진짜 중생했다 그러면 형제들한테는 걸리게 하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형제들한테는 걸리게 하지 않겠지. 가짜로 중생을 해가지고 누가 가짜로 중생을 시켰는지 문재인이가 했는지 정은경이가 했는지 정은경이는 이름도 그 정은이를 존경하는지 정은경이잖아. 정은 압니까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그 돼지 새끼 있잖아요. 정은 있잖아요. 정은 김정은이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정은경이라고. 통계 저는 장난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리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자 숫자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자가진단키트라는 것은 핵심이거든. 그거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면 이 지금 코로나 통계 장난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생결단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없다. PCR만 가지고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도 CT 촬영도 하고 MRI도 촬영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또 뭡니까 초음파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대로 CT는 CT대로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의 또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 MRI가 비싸고
MRI가 정보를 한 8개나 9개를 준다면 10개 중에 필요한 정보가 10개인데 그렇게 한다면 또 CT 촬영이 제공하는 정보가 4개, 5개 정도는 되잖아요. 엑스레이가 또 제공하는 정보가 2, 3개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해가지고 또 큰 병 같으면 종합적으로 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은경이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는 쓸 필요가 없다. 위험성, 가짜 음성의 위험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실제로 감염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자가진단키트로 인해 가지고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나는 음성이지만은 또 타인에게부터 내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겠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스스로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만은 혹시 내가 양성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하나는 남에게부터, 남도 음성인지 양성인지 모르잖아, 타인도.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또 마스크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주장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분 자가진단키트도 양성으로 만약에 판정이 됐잖아요. 자가진단키트에 의해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음성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음성일 리가.